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원격 수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가지고, 3일이나 지금 원격 수업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도를 얼른얼른 맞추려고 쌤이 그냥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녹화본으로 친구들한테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좀 빨리빨리 해서 친구들이 얼른 보고 쉴 수 있도록 쌤이 얼른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쌤이 항상 마스크 쓰고 너희들 보다가 쌤이 마스크 지금 안 쓰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쌤도 되게 조금 민망하긴 해요. 그리고 쌤 얼굴 보고 아이고 과학 선생님 이렇게 생기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쌤 얼굴이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쌤이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쌤 얼굴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물질의 상태 변화 5단원의 두 번째 단원인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미 상태 변화 우리 배웠고 열 에너지도 쌤이 이미 설명을 해서 오늘 하는 건 사실 좀 복습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태 변화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가 생활에 이용되는 사례를 찾고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쌤이랑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에 많이 못 갔지만 우리 여름철에 되게 수영장에 많이 가보잖아요. 근데 수영하다가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이렇게 갑자기 오한처럼 이렇게 부들부들 몸이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럼 왜 물기가 마를 때 왜 추울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네, 이 설명도 이것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 단원을 배우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한번 복습으로 설명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넘길게요. 자, 이거 뭐예요?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질의 온도를 높이거나 물질의 상태 변화를 시키는 원인이 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래요. 그러면 무슨 에너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물질의 온도를 높인다고 했으니까 뭐 에너지일까요? 무슨 에너지일까요? 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 이미 쌤이 그때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그 가열했을 때랑 냉각했을 때 이거 그래프 그린 거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열했을 때 딴딴딴딴 이렇게 올라가는 가열 그래프랑 냉각했을 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그래프 생각나죠? 그때 쌤이 어느 구간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간도 있고 방출하는 구간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열 에너지고 열 에너지는 바로 물체 온도를 높이거나 그죠? 높이거나 이렇게 높이거나 지금 여기 높여지는 구간 있죠? 높이거나 아니면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쪽에 이 구간이 쌤이 물질의 상태가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이 구간에서의 물질의 상태가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게 열 에너지예요. 그쵸? 에너지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있어요. 빛 에너지도 있고, 우리 또 무슨 에너지가 있을까요? 빛 에너지, 열 에너지, 그죠? 바람으로도 우리 그 풍력 에너지 이런 것도 있죠. 화학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건 열 에너지라는 거입니다. 자, 상태 변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출입할까? 그쵸. 상태 변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출입하죠. 이미 쌤이랑 배웠죠. 그쵸. 그 냉각했을 때, 가열했을 때 온도가 변하지 않은 그 일정한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아니면 열 에너지를 방출시킨다라는 걸 이미 이전 시간에 배워보았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떤 실험이냐면 이렇게 캔 음료를 두 개를 준비를 해서 하나에는 마른 휴지를 감싸볼 거고요. 한 곳에는 에탄올을 적신 휴지를 감싸볼 거예요. 에탄올이라고 하면 알코올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캔 음료에 이렇게 휴지를 감싼 다음에 이렇게 부채질을 하게 된대요. 부채질.
그럼 부채질을 함으로써 여기 이제 휴지의 겉면에 이렇게 젖어 있던 것들이 다 마르겠죠. 그럼 다 말랐을 때 그 두 개의 음료를 각각 마셔보아서 어느 음료가 더 차가운지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거고,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도계를 사용해가지고 온도를 한번 측정해보는 실험을 해볼 거예요. 자,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요 두 개의 음료수 중에 어떤 음료가 더 차가울까요? 음, 그, 뭐, 과학적인 원리를 모르더라도 이게 더 차가울 거라는 거 딱 예상되지 않아요? 그럼 볼까요? 두 캔 중 더 차가운 음료는 무엇이며 그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에탄올이 적신 휴지로 감싼 캔 음료가 더 차갑겠죠, 당연히.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이 현상은 에탄올은 액체 상태예요. 그쵸? 액체 상태 그 에탄올이 부채를 붙였을 때 바람을 붙여서 그 기체 상태로 기화를 시킨 거예요. 기화.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를 시켰을 때 쌤이 그때 우리 기화되었을 때 기화열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기화열을 흡수하게 돼요. 왜 흡수하게 되죠? 액체 상태는 이렇게 서로 입자들이 거의 붙어 있고 운동이 기체 상태보다는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액체 상태가. 하지만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면 이렇게 입자 사이 거리도 엄청 멀어지게 되고 입자 배열이.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입자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럼 이렇게 운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쌤이 얘기했어요. 누누이. 그쵸? 그때 사용하는 그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입자 운동을 하는데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따라서 이 에탄올을 적신 이 캔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되면서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므로 자,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되죠?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돼요. 온도는. 따라서 에탄올을 적신 휴지에 감싼 캔 음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차가워진다라는 거죠. 주변의 온도는 차가워진다. 자, 그럼 이거 볼까요? 물질은 상태가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렇죠. 상태가 변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거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이 표로 볼게요. 열 에너지의 이동을 보면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생각하면 흡수할 때는 어떻게 흡수했죠?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그쵸? 가열했을 때 그 그래프에서 에너지를 흡수했죠. 열 에너지를. 그러면 그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그쵸? 그 물질이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주변엔 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에너지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에너지 방출 이 면에서 보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는 건 뭐에서? 기체에서 액체로 갔을 때, 액체에서 고체로 갔을 때 에너지를 방출했죠. 그럼 열을 밖으로 방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짐. 자, 다시 보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된 거죠? 미안해요. 고체에서 액체로 갔을 때와 이게 굉장히 펜이 두꺼워서 쌤이 글씨를 이쁘게 쓰지는 못하겠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럼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게 뭐였죠?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건 융해, 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이 상태가 흡수를 하는 상태 변화이지요. 반대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기체에서 액체로 갔을 때, 그리고 액체에서 어디로 가죠? 고체로 갔을 때, 이때의 상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건 바로 응고가 아니죠. 미안해요.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액화,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응고, 그리고 마지막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산화. 이 세 가지가 바로 방출을 했을 때 상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면,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상태 변화의 예를 한번 볼게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지금 이번 시간에 조금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의 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여름철에 비 오기 전 있죠? 비 오기 전. 비 오기 전에 딱 날씨가 어때요?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짜증 지수가 엄청 높아져요. 왜 그러죠? 비 오기 전에 온도가 굉장히 더워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열 에너지 방출하는 것에 대한 상태 변화의 예의 하나예요. 왜 그러냐? 자, 공기 중에, 비 오기 전에는 공기 중에 굉장히 수증기가 많게 돼요. 공기 중에. 미안해요, 쌤이. 여기가 좀 지저분하게 됐네요. 공기 중에 비 오기 전에는 수증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이제 액체 상태로 이제 변화하게 되면 그 수증기가 액체 상태로 변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액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게 되죠? 방출하게 되죠. 따라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열이 엄청 많이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온도는 올라가죠. 밖에 습도는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덥고 찝찝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예가 이런 예가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흡수하는 상태 변화 예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흡수하는 상태 변화 예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하나 얘기한 거 있어요. 뭐였어요? 땀이요, 땀. 그쵸? 땀을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어떻게 되면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가 기화되면서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 이 땀 자체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죠.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니까 내 몸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돼서 시원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우리 몸의 기작이다라는 것을 쌤이 설명했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쉬운 또 다른 예인데 얼음. 우리 이런 얼음 파티 같은 거 하면 이런 얼음 같은 거 얼음 조각가가 이런 거를 얼음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쌤도 뭐 파티를 많이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그 얼음이 이제 녹으면서 융해되면서 얼음이 고체 상태의 얼음이 액체 상태로 변화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열 에너지를 얘네도 마찬가지로 흡수를 하게 되죠. 열을 흡수하게 되니까 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하나의 예일 수가 있어요. 우리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로 이렇게 소독하잖아요. 여기다 주사는 거의 안 맞지만 뭐 피 뽑을 때 그죠? 쌤도 피 많이 뽑아봤는데 피 뽑기 전에도 이렇게 소독을 해요. 알코올에 묻힌 손등에 이렇게 알코올이 묻힌 손물 손등에 문지르기 시작하면 이 손등에 묻은 그 알코올 액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액체가 날아가서 기체로 기화가 돼요. 그때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가 될 때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해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에 내 손등의 온도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손등을 문지르면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가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입자 배열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이거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자, 고체 상태의 입자 배열은 어떤가요, 지금? 그쵸. 입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이때 유계가 일어나게 되면, 녹으면 액체 상태로 조금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살짝 아주 규칙적으로 일정했던 고체 상태가 약간은 불규칙적이게 이제 입자 배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액체가 되면서 그 입자들의 운동은 조금 더 활발해지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활발해지게 되면서 그 열 에너지를 얘네들이 흡수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 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입자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죠.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죠. 따라서 융의 기화 그리고 이렇게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그 승화의 경우에도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가 일어날 때는, 또 승화가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열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 입자 배열이 어떻게 변하죠? 입자 배열이 점점 고체에서 액체를 보고 액체에서 기체를 보면 점점 불규칙하게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방출하는 이 파란색 부분을 보게 되면 기체 입자가 액체로 가고 액체 입자가 고체로 갈 때는 점점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따라서 물질이, 지울게요.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입자 배열이 달라지므로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입자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자, 고액기, 우리 물질의 상태는 쌤이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이 물질은 뭐는 같아요? 성질은 같아요. 입자의 크기도 같아요. 입자의 질량도 같아요. 또 뭐가 같죠? 입자 자체는 같은 거예요. 근데 고체, 액체, 기체가 다른 이유는, 물질의 상태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다른 거였죠? 바로 입자 배열. 이 입자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우리 그 선생님이 가열했을 때 곡선, 이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추다, 올라가다 멈추다. 그죠? 냉각 곡선도 내려가다 멈추다, 내려가다 멈추다, 내려가다. 이렇게 했죠. 여기 끝에는 없는 것 같아요. 쌤이 잘못했네요. 자, 다시 할게요. 가열 곡선, 요렇게. 아이고. 다시요. 가열 곡선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죠. 자, 가열 곡선에서 보면은 우리 가열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 일정한 구간, 그리고 냉각했을 때 구간 여기 있었죠. 요 세 구간의 이름 기억나나요? 요 구간의 이름이 뭐였죠?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다 해서 녹는 점, 액체에서 기체로 어떻게 했죠? 끓는다 해서 끓는 점. 여긴 기체 상태죠. 여기는 액체 상태, 여기는 고체 상태. 액체에서 고체로 어떻게 되죠? 언다 해서 어는 점. 이 세 가지, 그죠?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이 있었어요. 그럼 이때 온도가 일정한 까닭, 이것도 이미 배웠죠. 일정한 까닭은 물질이 녹는 동안이나 끓는 동안 계속 가열해도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일정한 까닭은 가해준 열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이용하기 때문이죠. 또 어는 동안 계속 냉각해도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한 까닭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방출된 열 에너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일정한 이유 봐봐요. 온도가 더 낮아져야 하지만 여기서는 에너지가 방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얘가 열을 또 밖으로 방출하니까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할게요. 상태 변화 과정에 출입하는 그 열 에너지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될까라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 단원 다 끝내고 쌤이랑 만날 때쯤에는 아마 복습하고 그 수행평가를 한번 하지 않을까 싶게 돼요. 그러니까 꼭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 지금 거의 20분 정도 되는 내용인데 꼭 보고 오셔야 수행평가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수업 듣고 오시길 바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